프랑스행 비행기 안 신입 승무원이 갑자기 동양 남성을 막아서고 소리칩니다. 승객의 몸에 손을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동양 남자를 강하게 경계하는데요. 지켜보던 베테랑 승무원은 20년 전의 신비한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신의 손에 맡기자는 이상한 말을 하며 신입 사원을 말리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프랑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애나라고 합니다. 떨리는 첫 비행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현장에서 뛰고 있는 최고참이 되어 기내를 진두지휘하고 있네요. 현재 저는 수석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년 전 인턴부터 시작해서 주니어, 시니어를 거쳐 부사무장, 사무장, 선임 사무장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면서 참 많은 나라를 다녔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며 많은 일을 경험해왔습니다. 저에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천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제 직업에 만족하며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가끔 체력적으로 조금씩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현장에서 오래도록 근무하고 싶어서 쉬는 시간은 거의 운동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주변에서 신입들에 비해 에너지가 뒤지지 않는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20년이란 시간만큼 비행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승무원은 보통 팀으로 비행을 하는데요. 한 팀은 보통 15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팀장과 부팀장 그리고 팀원으로요. 팀장은 비행 중 주로 상위 클래스인 퍼스트와 프레스티지 클래스에서 근무를 하며 비행을 총괄하고 부팀장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근무하며 서비스를 진행하죠. 팀장과 부팀장의 근무 공간은 다르지만 언제든지 서로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은 수석사무장이 팀장을 맡고 그 이하 직급이 부팀장을 맡고 있어요. 이 한 팀이 얼마나 손발이 잘 맞게 서비스를 해내느냐가 그날 비행의 성과를 좌우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팀 동료 간의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저를 어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도움과 조언을 요청하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있죠. 그게 제 팀이 항상 승객분들께 좋은 평가를 받는 핵심 비법입니다. 그렇지만 팀 간 손발이 환상적으로 잘 맞아도 난감한 순간들도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통 주니어 승무원들은 울상이 되어 저를 찾아옵니다. 얼마 전 비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막 인턴을 벗어나서 주니어 승무원을 단 티나가 거의 울듯한 표정이 되어 저에게 급히 오더군요. 이코노미 좌석 쪽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승객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며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신다고요. 당연히 기내 구급함에 있는 소화제를 드렸는데 그걸로는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는지 더 심한 고통을 호소하신다고요. 저는 티나와 함께 얼른 이코노미 클래스 쪽으로 가봤는데 티나의 말처럼 덩치가 좋으신 어느 중년의 프랑스 남성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동양인 남성 한 분이 환자를 살펴보고 계셨죠. 제가 의사시냐고 물었더니 동양인 남성분은 한의사라고 답하더군요. 그러면서 환자가 급체를 한 것 같은데 손과 발을 침이나 바늘로 찔러서 혀를 뚫어주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티나는 기겁을 하며 동양 남성을 막아섰죠. 지금 환자의 피부를 바늘로 뚫겠다는 것이냐며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런 티나의 모습을 보니 20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했던 신비한 경험이요. 아마도 2003년으로 기억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니까 2003년이 맞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프랑스 축구 대표팀이 충격적인 예선 탈락이라는 결과를 맞이해서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 직전 대회에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프랑스가 예선조 꼴찌라니. 그 당시에 프랑스 대표팀은 지단, 앙리라는 세계적인 선수들로 환상적인 팀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자만이 큰 화를 가져왔던 거죠. 반면에 아주 인상 깊은 나라의 대표팀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이었죠. 월드리그에서 뛰는 선수 하나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아무리 홈어드밴티지라는 이점이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투지와 정신력으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은 정말 감동을 불러일으켰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성적이었죠. 한국 대표팀은 정말 경이로운 4위라는 성적을 만들어내더군요. 그 이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관심사에 들어왔죠. 그 당시 아직 비행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한국은 가보질 않은 상태였고 한국의 옆나라 일본만 몇 번 다녀온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다음 해에 한국의 인천에 비행 스케줄이 잡힌 걸 보고 기대감에 흥분했던 기억이 또렷해요. 비행을 마치고 서울 관광을 할 계획을 즐겁게 세웠으니까요. 지금이야 한국이 세계적으로 대단히 영향력을 떨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유럽인들이 태반이었고 그나마 2002년 월드컵이 있어 일부 축구팬들은 한국을 알게 된 상황이니 20년 전에 저에게 한국행 비행은 미지의 동양 국가 탐방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기대하던 비행날 16시간이라는 긴 비행이기에 제법 긴장이 되었습니다. 긴 비행일수록 돌발 상황은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비행 시작하고 10시간쯤 지났을까? 좌석에서 호출을 해서 가보니 젊은 한국 여성 한 분이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계셨죠. 아까 먹은 기내식이 체한 것 같은데 약을 부탁한다고요. 얼른 구급함을 열어 소화제를 가져다 드렸지만 승객의 증상은 더 심해져 갔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여성분에게는 심한 편두통과 호흡 곤란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기장님께 환자 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방송을 했죠. 하늘이 저를 도왔는지 비행기 안에는 한국인 의사들이 단체로 파리 관광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많이 타고 있는 비행기도 드물 테고 많은 의사들이 계시니 금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치과, 안과, 심장내과, 비뇨기내과 등등 많은 전문의들이 그녀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증상을 해결하지 못했고 급기야 그녀의 얼굴은 점점 보라색이 되어갔어요. 정말 큰일이 나는구나 싶을 때 작은 체구의 중년 한국 여성이 조용히 다가와서는 바늘로 그녀를 찔러주면 증상이 완화될 거라고 말하며 자기가 할 줄 안다며 옷에 달린 브로치를 빼서는 번쩍이는 바늘로 환자를 진짜 찌르려고 했어요. 저는 정말로 기겁을 했어요. 지금의 티나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혹시나 이대로 두었다가 승객에게 큰일이 일어날까 싶어 무섭기도 했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바늘로 찌르게 두었다가는 더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주 강한 어조로 중년 한국 여성을 제지시키고 자리로 돌아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팀장님께 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몇 분 사이에 제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구부리고 살금살금 아픈 여성에게 다가간 중년 여성이 손가락 여기저기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피가 흐르는 젊은 여성의 손과 중년 여성의 손에 들린 바늘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저절로 큰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여성의 얼굴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한국 여성은 몇 분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갔다가 오더니 완전히 멀쩡해진 얼굴로 나오더군요. 젊은 여성은 손을 따고 나니 신기하게 트름이 나오면서 토가 나왔고 토를 하고 나니 두통과 메스꺼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면서 저희에게 본인의 상태를 설명하며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러면서 한숨 자고 일어나더니 배가 고프다며 컵라면을 찾더라니까요. 함께 있었던 동료 모두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면서 동시에 기가 막혔는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가끔씩 그때의 팀원들이 만나서 수다를 떨면 그날의 한국행 비행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저처럼 티나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몹시 황당할 것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기적 같은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저 또한 아직까지 저 한국인 한의사의 말을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니까요. 저는 놀란 나머지 약간 흥분한 티나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달래듯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과거에도 이런 일을 경험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아픈 승객이 저 한의사분께 치료받길 원하시면 치료를 받게 두고 원치 않으시면 그만두게 하자고요. 경험이 많은 수석 사무장인 제 말에 그제서야 티나는 환자를 가로막고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군요. 아직 어린 신입 승무원이지만 승객을 향한 진심이 느껴져서 참 기특했습니다. 체한 프랑스 남성 승객은 몹시 괴로운 듯 보였고 고민하더니 결국 한국인 한의사에게 자신의 손을 맡기더군요. 한의사는 당뇨 환자들이 쓰는 주사 바늘을 구해서는 손가락 몇 군데를 찔렀습니다. 어느새 기내 안에 모든 승객의 시선은 한국인의 손놀림에 집중되어 있었죠. 저도 과연 프랑스인에게도 저 마법 같은 바늘 찌르기가 통할까 숨죽여 지켜봤는데 곧 프랑스인의 손에서 검붉은 색의 피가 나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혈색이 돌아오더군요. 티나를 비롯한 많은 승객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저조차도 처음 본 광경도 아니었는데도 보고 또 봐도 놀라웠습니다.
티나는 한국인들은 아마도 손에 특별한 능력을 타고나는 건 아닐까 싶다며 정말로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인 한의사에게 가서 정중히 사과하더군요. 이렇게 훌륭한 의사를 몰라보고 아까 자기가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요. 한국 남성분은 사람 좋게 웃으시며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보기 좋았다면서 오히려 티나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대선배인 제가 보기에도 티나는 정말 신입다운 패기와 열정이 돋보이는 승무원이었습니다. 다소 스펙타클했던 그날의 비행이 끝나고서는 호텔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귀여운 티나가 정말 신기하지 않냐며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을 극찬하는데 부팀장인 미아가 자기도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서 거들더군요. 팀장님, 저희 5년 전에 푸켓에서 겪은 일 기억 안 나세요? 그 한국인 승무원 승희 씨 기억나시죠? 미아의 말을 듣고 보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더군요. 푸켓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중국인 남성 고객이 옆구리를 움켜쥐고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어요. 짧은 중국어 실력으로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으니 옆구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프냐고 물으니 대답은 하는데 못 알아듣겠고 환자의 상태를 봐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비상이 걸렸고요. 환자 승객이 오른쪽 옆구리를 눌러달라고 했는데 아픈 부위를 누르고 마사지를 해주니 좀 낫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내에 탑재된 맥박 측정기와 혈압 측정기로 맥박과 혈압을 재보니 정상인데 환자는 아파 죽겠다는 표정이었고요. 일행들이 와서 환자의 병명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들은 영어가 짧고 저는 중국어를 잘 몰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글로 써서 번역해보니 신장결석이었습니다. 평소에 먹는 약이 있냐고 물으니 없어서 위성전화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회사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몇 가지 기내약 처방을 받았는데 환자는 먹지 않겠다고 버텼죠. 그냥 아픈 부위를 마사지 해달라면서요. 바로 그때 동료 승무원이자 한국인인 승희 씨가 나섰는데 자기가 환자 승객을 돌보겠다고 했어요. 이후 몇 시간 동안 환자 옆에 앉아서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픈 부위를 눌러주던 승희는 어떤 리듬을 타고 입으로 멜로디를 반복해서 부르며 환자의 배를 쓰다듬더군요. 그 노랫소리와 손길에 마법의 주문이라도 넣었던 건지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줄어드는 듯했고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다가도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승객을 승희 씨가 전담해서 간호한 후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 중 미리 요청해 놓은 휠체어를 타고 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에는 그 중국 승객이 보낸 감사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칭찬 편지를 보내지 않는데 승무원이 어떻게 얼마나 잘했기에 감사 편지를 썼냐며 객실 본부장님까지 궁금해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승희 씨의 비법을 궁금해했는데 승희 씨는 부끄럽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저 어린 시절 배가 아프면 엄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불러주던 노래가 있는데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문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노래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문장과 멜로디예요. 얼마나 대단한 손이기에 만지기만 해도 엄청난 신장결석의 고통까지 낫게 했냐며 모두들 농담 반 칭찬 반 하며 한국인들은 모두 약손을 가지고 있겠다고 했죠. 오늘 사건 때문에 다시 기억이 난 예전의 에피소드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며 우리들은 모두 한국인들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긴 한 것 같다며 웃었는데요. 과학적인 의술인지 아닌지는 알 순 없지만 분명히 효과를 눈앞에서 보았으니 저는 한국인들이 좀 특별한 것 같긴 합니다. 다른 것보다 손으로 하는 일은 뭐든 뛰어난 사람들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티나를 비롯한 어린 승무원들은 모두들 한국이라는 나라가 꽤 신비롭고 호기심이 간다면서 다음 비행 스케줄이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며 웃더군요. 마치 2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절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신입 승무원들 뿐만 아니라 저도 오랜만에 한국에 얽힌 일들을 떠올리다 보니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지네요. 저와 신입들 모두를 위해서 빨리 한국행 스케줄이 잡히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민간요법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아주 특이한 능력처럼 보였나 보네요. 예전에 체하면 엄마나 할머니가 바늘에 슥슥 머리기름 발라서 손 따주시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배가 아프면 밤새 곁에서 엄마 손은 약손해주시던 그 기억도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돋보기의 다음 이야기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외국 미녀 한 명이 시골집 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음식이 담긴 접시가 올려져 있는데요. 앉아서 식사할 곳이 없는데도 한국 아주머니는 그녀에게 어서 먹으라며 소리를 칩니다. 그녀는 식탁도 없는 이곳에서 뭘 어쩌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 지역 제1의 항공사인 아랍에미레이트에 근무하는 와르다입니다. 제가 소속된 항공사는 두바이를 베이스로 전 세계 노선이 있고 비행기 중에 가장 크다는 어380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독보적인 항공사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이 2만 명 정도인데 이 중 한국인 승무원이 약 1000명으로 국적별로 따졌을 때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대체적으로 에미레이트 항공뿐 아니라 다른 중동 항공사들도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괜찮은 편인데 한국인이 무엇보다 성실하고 눈치 빠르고 싹싹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한국인 승무원 친구가 많아졌는데요. 그중 절친이 되어버린 민정이를 통해 한국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왔을 때 놀랐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바이가 잘 사는 도시이고 한국은 아시아다 보니 한국의 생활 수준이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멋졌습니다. 민정이와 함께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도 타보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죠. 몇 달 전까지 제가 미국 비행이 많았는데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선배들이 미국 가면 절대로 지하철을 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국은 1900년대 초반에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많이 노후되었고 특히 여름에는 지하철 내부는 정말 더워요. 청결하지도 못하고 바닥에 침과 껌도 많은 등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게다가 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타다 보니 슬럼화가 된 지하철역도 많다고 했어요. 반면에 이번에 제가 경험한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도 판매하는 자판기도 있었어요. 또 서울 지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노선도까지 그 안에는 서울의 다양한 정보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민정이는 저를 한국의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라며 서울 도심에 있는 이상한 건물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서울에 있는 건물과 달리 나무와 기와로 만들어진 옛날 한국식 집인 한옥으로 만든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방바닥에 바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가 많은데 외국인이 많이 오는 점을 고려해서 테이블을 올린 자리도 있었어요. 실내는 나무 냄새가 물씬 났고 한국적 정취가 느껴졌습니다. 국악이라는 한국 음악도 틀어주고 있어서 동양의 신비한 가게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문했던 비빔밥과 궁중불고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비행하면서 주로 기내식 식사를 하다 보니 음식이 맛있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아랍항공이 부자 항공사지만 기내식의 만족도는 또 다른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비행기 값이 저렴한 한국의 항공사 기내식과는 비교된다는 글을 SNS에서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승무원 사이에서도 한국 기내식 먹고 싶다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민정이의 시골집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녀와 비행 일정이 맞아 민정이가 공항에 세워둔 자기 차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했는데요. 차 안에서 보았던 내비게이션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도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 옵션으로 추가 구매하는 방식인데 민정이는 한국은 출시되는 차는 모두 필수품으로 달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두바이에서 내비게이션은 정말 길을 딱 잃지 않을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길이 막힌다는 고급 정보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빠가 처음 내비게이션을 사신 날 저와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2시간은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집에서 공항으로 운행해 보았는데 거기까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버즈칼리파로 가려는데 내비가 웬 공사장으로 안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와 저는 공사장 주변을 한참 돌다가 다시 공항으로 가는 방향을 겨우 찾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바이의 내비게이션은 70% 정도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를 쓰기 전에 지도를 미리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민정이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은 작지만 강력했습니다. 시골집으로 목적지를 찍고 길을 검색하는데 경로를 3가지나 탐색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추천 경로, 빠른 경로, 쉬운 경로 3가지였는데 특히 빠른 경로의 경우 현재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막히는 길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비상한 머리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잔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알림이가 뜨는 거였습니다.
도로 위에 CCTV는 어디에 있는지, 과속방지턱은 몇 미터 앞에 있는지 끊임없이 아나운서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친절도 그런 친절이 없죠. 한국은 진짜 내비 강국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땐 아예 내비게이션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탈리아에파는 한국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했었거든요. 왠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구글이 한국을 못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민정이는 도로가 생기면 일주일 내에 내비가 바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거의 99%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구글 지도가 잘 안 돼서 답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내비를 쓰고 나면 그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저는 민정이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시골집이라 그런지 좌식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민정이 어머니께서 만두를 찌셨다며 간식으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식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민정이에게 서서 먹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민정이는 물론 식탁이 있다며 직접 보여주겠으니 기다리라고 했죠. 저는 민정이가 보여준 식탁을 보고 당황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식탁을 접어서 쓰더라고요. 접이식 밥상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얇고 다리가 접혀져 있는 채로 벽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저는 그것이 식탁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민정이가 얇은 다리를 펴니까 바로 낮은 식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식탁이 너무 웃기고 신기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이렇게 촌스러운 게 좋냐면서 내일 시골 장날이니 그때 조그만 거 하나 사서 선물로 준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물건일지 몰라도 외국인 눈에는 진짜 신기한 물건이거든요. 다음날 민정이가 말한 시골 장터를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먹던 비빔밥이나 궁중불고기 같은 메뉴는 없었지만 파전이라는 한국식 피자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가격의 물건을 보았죠. 그건 바로 양말이었습니다. 양말이 없는 나라가 없겠지만 한국의 양말은 승무원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높은 물가로 인해 양말 한 켤레에 4,000원이 넘는데요. 그에 반해 한국 양말은 한 켤레에 1,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요. 저렴하기로는 중국 제조품이 더 저렴해서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의 양말은 저렴함과 동시에 퀄리티도 있다 보니 가성비 끝판왕 제품이죠. 신축성도 정말 좋아 잘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세탁을 하면 다시 원상복구 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한국 양말을 바리바리 싸웠습니다. 민정이와의 시골 여행은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두바이로 돌아갈 비행기를 타기 위해 미리 서울로 왔는데요. 출국 전날 민정이는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소극장이 많았던 그곳은 젊은 사람들도 많고 거리에 옷도 팔고 먹을 것도 많은 거리였어요. 빈자리가 몇 개 보이고 어떤 자리는 가방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그날 연극을 보러 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혹여나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심지어 가방 안에는 핸드폰도 보였습니다. 대체 어쩌려고 귀중품을 두고 자리를 비웠는지 정말 걱정이 되었죠. 그랬더니 민정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들은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맡아놓으려고 한 거라면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특이하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방치해도 그 누구도 안 가져간다고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신기했어요. 국제선 승무원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소매치기 조심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저렇게 방치된 가방은 당연하고요. 길을 가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소매치기를 당하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시민의식에 놀라움을 또 겪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연극을 다 보고 사람들이 퇴장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먹은 것을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바로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고 연극을 본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먹은 것을 직접 치우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영화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공연장은 너무 지저분해져서 청소업체를 따로 부르거나 청소 담당이 별도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극을 보고 공항 근처 숙소에 들르면서 공항에 맡겨둔 세탁물을 찾아왔죠. 장시간 비행을 하고 도착하면 유니폼을 세탁해야 하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승무원을 위해 세탁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양말도 주목받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 안 왔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정도로 훌륭한 인프라와 좋은 사람들을 경험했답니다. 여러 나라를 이미 경험해본 아랍 승무원 와르다 씨가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 칭찬을 해주니 흥미로운데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물건이 외국인의 눈에서는 그렇게 신기하다니. 익숙한 물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